키워드를 골라서 올려도 상위 노출이 안 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하실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혹시 핵잼TV님께서 블로그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실 때까지 제가 한번 대략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품질인가?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운영 기간이 짧은가? 이것도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 지수에 맞는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저품질 같은 경우에는 핵잼TV 채널님께서 작성했던 그 블로그 제목을 네이버 검색창에 넣어 보시고, 블로그 제목 전체를 검색창에 넣어 보시고 검색을 딱 눌렀는데 첫 번째 글이 웹사이트라는 영역으로 빠졌다, 블로그에 노출이 안 된다, 뷰 영역도 노출이 안 된다. 어라? 다음 글 썼어요. 다음 글도 역시 웹사이트로 넘어가고 블로그에 노출이 안 돼요. 그 다음 글도 그래요. 한 3개 정도 테스트 해보시고 모든 글이 블로그나 뷰 영역이 안 잡히고 다 웹사이트로 넘어갔다 라고 한다면 저품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핵잼TV 채널님께서 네이버는 3년 전에 가입만 하고 2달 블로그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글을 몇 개 썼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몇 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일 가능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운영 기간이 짧은가. 그냥 이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일주일에 3개씩 관련 주제로 키워드에 타겟을 했을 때 한 3, 4개월 정도 운영하면 세부 키워드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달인데 일주일에 한 3개씩 썼다 라고 한다면 대략 3개월 정도는 블로그를 한번 운영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고, 핵잼TV님의 답변을 보니까 800명 정도 방문을 하셨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운영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방문자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블로그 지수에 맞는지, 와, 글은 2달 동안에 112개를 했다고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 글에 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2달 동안에 112개를 작성을 했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셨네요. 네네. 어쨌거나 2번 아닌 것 같고요. 핵잼TV님은 1번도 아닌 것 같아요. 저품질도 아니고 운영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인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핵잼TV님이 노리시는 키워드가 엄청 센 키워드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C랭크 키워드나 최적화 블로그 키워드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블로그 지수가 안 되는데 써도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홍대 맛집 썼는데 노출이 안 돼. 그렇다고 또 홍대 맛집 쓰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보다 좀 지수가 낮은 키워드를 쓰는 거죠. 홍대역 술집이라던가, 혹은 홍대역 데이트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홍대 맛집이 노출이 안 되면 좀 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핵잼TV 채널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익이 하루 평균 1,000원이라고 하신 건 애드포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기하시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애드포스트 운영하고 있거든요. 애드포스트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원에서 한 2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근데 아마 핵잼TV님께서 한번 보시면은 조회당 금액이 저보다는 낮으실 거예요. 물론 핵잼TV님도 아시겠지만 애드포스트라는 게 조회당 돈을 주진 않거든요. 클릭을 해야 돈이 나오는 상품이지만,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어제 발생한 수입을 조회로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그러면 조회당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조회당 한 10원에서 20원, 뭐 많게는 30원도 나오는데, 만약에 핵잼TV님께서 한번 조회당 금액을 해보시고 저보다 낮다면은 좀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노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튜버가 월천 번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2가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영화 예매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이 핵잼TV 채널에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시켰죠. 보통 파워링크에 컨텐츠 영역이
광고 노출이 됩니다. 근데 영화 예배는 기껏해야 한 12,000원이 단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광고비가 12,000원이 넘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핵잼TV님의 블로그를 보고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네이버랑 핵잼TV님이 나눠갈 때 뭐 한 8을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맥시멈 얻을 수 있는 게 한 8,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기수각오는 객단가가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영화 예매보다는 키워드의 단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영화 예매를 한 클릭에서 얻는 애드포스트의 수익보다는 기수각오를 클릭해서 얻는 수입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핵잼TV 채널님께서 광고 단가는 어떻게 확인하고 키워드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냐고 물으셨는데 맞습니다. 티스토리도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라는 광고가 붙잖아요. 그 역시도 어떤 광고를 클릭을 하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번 돈과 그리고 몇 클릭이 나왔다 라고 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광고 수입 나누기 클릭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 단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저의 전략은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노린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예매라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많을까요? 기숙학원이라는 키워드가 조회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영화 예매가 조회가 많겠죠. 그러면 영화 예매가 비록 광고 단가가 좀 낮는다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많으니까 계속 클릭을 해서 올라가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숙학원은 단가는 높지만 조회수가 별로 없으니까 노출량이 좀 적으니 광고 수입이 거기에 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핵점TV님의 블로그가 영화 예매 혹은 기숙학원 그런 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셔도 되지만 지금 핵잼TV님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객단가가 높은 광고 상품을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C랭크라고 하면은 영화 예매든 뭐 인기 키워드를 막 잡으면은 조회수 대비 수익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비교적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노렸으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정확하게 주제는 모르지만 대략 부동산 관련돼서 한다면은 대출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은 광고 단가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본문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대출 광고가 계속 뜨게끔 유도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1,000원 정도면은 아마 본문을 좀 개량해서 비싼 광고가 노출되게끔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